11시에는 서재관 선배님께서 각결되어 있어서 불갑을 제가 좀 30분을 땡겨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재관 선배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저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서재관 선배님은 취소하셨고 저는 제 나름대로 예정된 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린 내용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생각이 돼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자회견을 오늘 짤막하게 진행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11시에 서재관 선배께서 서재관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상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짧은 기간에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도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짤막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현장 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상세하고 더 정확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먼저 준비된 보도자료 내용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먼저 기자회견을 문을 열고자 합니다. 국민 경선을 통한 정치 쇄신 의지와 국민적 지지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어제 2월 26일 국민 경선을 열망하는 시민과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 민주통합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천단양 선거구 국민경선 무산에 대한 재심 신청을 마쳤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정치 쇄신 의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당 재심 과정을 통해 국민경선을 요구하는 당원과 시민들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는 후보를 국민경선도 없이 중앙당에서 단독 공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역 여론을 잘 듣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 제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작된 당내 갈등과 반발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제천단양 지역은 반드시 국민경선이라는 용광로에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넣고 녹이고 융합하여야만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 비전과 새 소망을 만들고 모두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지역의 아픔과 바람, 답답함과 억울함, 슬픔과 기쁨을 온몸으로 나누며 현장의 숨소리를 가슴으로 느끼고자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과연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우리들인지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경선에 대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그 말씀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이근규 올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중앙당의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서류 원본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재심 신청도 이렇게 팩스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고 어저께 아침에 팩스로 서울에 전달했고 접수증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 재심 신청서는 뭐 제가 부면 설명드리자면 당초에 당원 당규에 따라 그 공천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또는 경선이 치러졌을 경우에는 경선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그 이의 제기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원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당원의 권리요,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이런 뜻에서 굳이 많은 시민들이 뭐 서울에 올라가서 항의 집회를 갖자, 농성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격앙된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틀에 걸쳐 제가 많은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근규가 공천받자, 누가 공천받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 경선에 대한 우리 시민과 당원들의 간절한 열망을 잘 담아서 전달하였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이거나 혹시 제가 또 설명드려야 될 사안이 있다면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좀 서재관 씨가 전략 공천을 가서 받아온 게 돈 이유는 뭡니까? 기자분들 예, 죄송합니다. 저기 국민 경선 무산에 대한 재심 신청을 마쳤다는데요. 예. 국민 경선 무산에 대한 재심인가요? 아니면 공천에 대한 재심인가요? 뭐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인데요. 이 재심, 제목은 결국은 재심 신청서니까, 이 재심은 뭐냐면 국민 경선을 하자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통합 정신이고,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국민 경선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의지이기 때문에 뭐 어떤 편이든 간에 결국 국민 경선 무산에 대한 재심이죠. 그러시면 일단은 이번 공천 결과에는 승복을 하지 잘못됐다고 보죠. 승복하지 않는. 아,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상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십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당원 당정에 명쾌한 일정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인 정치 일정상 금주를 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주안은 재심이 진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저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국민 주권을 지키고, 그리고 정치 민주화와 정치 쇄신을 해야 된다는 오래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지금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의례적인 자리에 가서 명함 돌리거나 선거운동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 모든 일정을 접고 국민 속으로 돌아가서 저 한수면에서 영춘면까지, 대강면에서 송악면까지 정말 집집마다 골골마다, 집집마다는 아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갈증과 열망과 분노가 무엇인가, 그걸 정말 온몸으로 듣고 체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면 저는 며칠간 가출할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양해를 구했고, 제가 모시는 어머니에게도 정말 죄송하다, 이 불효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어차피 이 시대와 민중과 이 서민들에게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가서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고발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질문처럼 저는 느껴지는데요. 저는 민주통합당과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주권 시대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열망을 담아서 민주통합당이 저 하나를 공천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천에서 누구를 공천하자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쇄신을 하자라는 그 요구를 안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은 그 뒤에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평가 점수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배제됐다고 말이 이제 주장이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재심 과정에서 예. 그것은 다 검토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당내의 문제를 또 공개적으로 바깥에 와서 집안 싸움을 밖에 나와서 막 말하는 것도 별로 도리가 아니고요. 과거에 구시대 정치하던 분들은 집안 싸움을 자꾸 공개적으로 싸우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왔는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재심 과정에서 과연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이 전국적으로 공천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신뢰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적절하게 잘 조율이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의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그동안 국민 경선을 많이 주장해 오셨는데요. 이건 만약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그 정체성을 많이 좀 강조했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 이 후보님이 공천을 받아셨다면 오늘 같은 기자회견을 여셨을 그렇습니다. 생각도 있으셨습니까? 그럼요. 저는 제가 공심위 면접에 갔을 때 면접에 가서 서재관 선배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심위가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나쁜 질문도 했고 또 제가 실수한 것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왜 앞서가는 후보가 국민 경선을 주장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만큼은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당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 땅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대변화와 쇄신의 물결이 바로 지금 현재의 정치권을 몰아치고 있는데 누가 되고 안 되고나 보다 중요한 것이 제천단양을 예를 들자면 제천단양에 있는 당원들과 시민들과 모든 개혁 진보 세력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후보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나온 새로운 후보가 된다. 잘못도 있고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는 후보들 투성이 아니냐. 저라고 해서 잘못이었고 서재관 선배라고 해서 잘못이 왜 없습니까? 그 잘못들이 인간인 이상 또 정치하는 이상 있겠지만 그것들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시민과 당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검증과 새로운 갈망으로 모아서 새로 거듭 태어나면 그 새로 거듭난 후보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운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전략 공천이 와도 저는 단호히 그걸 사양하고 국민 경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 대상에 있었던 사람마저도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이 기회에 시민과 국민이 함께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역사적인 대축제를 위해서 후보 간에 국민 경선을 합의하고 국민 경선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근규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서재관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가 이 제천단양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열망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뜨거운 의지가 국민 경선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담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과거의 공천, 과거의 중앙당의 낙점이 어땠습니까? 돈봉투 사건을 만들어냈죠. 충성하고 줄서기 하고 계보에 따라서 공천하는 바람에 시민과 국민과 당원은 공천과는 멀리 있는 그런 시대가 결국 우리나라 정치권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들었고 또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하는 그런 과오를 저질러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롭게 거듭나자고 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정신이요. 이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자는 것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그런 자기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국민 경선의 대상자가 돼서 다시 만약에 국민 경선을 제청을 한다. 바보가 아닌다면은 제가 불리할 걸 믿습니다. 지금도. 왜? 이미 중앙당에서 1차 걸러진 상태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 다시 국민 경선에서도 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는 거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 저와 함께 했던 분들, 혹은 타 후보를 비토하는 분들, 그분들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합의해낼 수 있는 길은 국민 경선밖에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과거에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절절한 마음에서 제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에서 이근규 후보가 자기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서 국민경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경선으로 이 지역의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단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대학 때는 한 5,000명 앞에서도
제가 저 목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막 연설하고 있으면 정문 들어오다가도 이래 고려대학교 아시잖아요. 광장에 옛날에 컸었어요. 그래서 그 정문에서도 아 근규 저놈 또 떠들겠네. 뭐 이럴 정도로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큰 놈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자분들 귀에 거슬리게 됐다. 그게 하셔야 겠지. 아까 뭐 말씀하신 우리 거 당원으로서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전부 좀 그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이래가지고서 거창하게 주장해서 이제 통합한다 했는데 야권 통합. 그래서 거기서 경선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아주 국민이 아주 밑에서부터 공천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새로 나게 하겠다. 한나라당 지금 새 뭐 누리당이라 여기를 쓸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서 자신들이 그걸 엎고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민주통합당에 들어있는 모든 후보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한마디 합시다. 국민경선에 지금 대상이 당의 전략공천 대상이 30%를 규정해놓고 지금 발표하는 것이 벌써 30%를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국민경선이 오히려 전략공천이 60, 70%까지 가지 않을까 그 우려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통합당이나 경선하기로 상향식 공천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좀 하향식, 낙점식 공천을 좀 하고 있어요. 정치권은 아까 이 후보 말씀대로 과거를 지금 답습해가고 있는 것이 참 우려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제천 지역에 경선이 막 다 들어가서 후보가 단수화 2명, 3명으로 단수화 된다면 참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후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경선이 되면 또 아마 7, 8명의 난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뭐 이 후보를 놓고 죄송한 표현이 되는데 다른 분에게 오히려 승산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계산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 마시고 이 후보 열심히 뛰십시오. 이상입니다. 야릇한 말씀 주셔서 제가 뭐 답변을 내건 아닌 거고요. 뭐 질문은 이제 없으니까 뭐 우리 모처럼 이렇게 시민들도 많이 모시고 당원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마무리 삼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 준비를 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근규가 국회의원 돼야만 한다라고 고집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합시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래서 1,400명에 가까운 진성당원들을 모아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충청북도에 진성당원이 3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제천 단양에서 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신념과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있는 저 하나의 힘으로 1,200여 명의 당비내는 당원을 모아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국민들의 합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저희 선거 사무원들에게 일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경비도 안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해가면서 라면 사 먹어가면서 빵 사 먹어가면서 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혁명을 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돈 안 쓰고 깨끗하고 우리들의 진심을 이 시대에 반영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신념으로 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저는 서정환 후보가 돼서 당선되길 바랍니다. 이근규가 나가도 당선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는 못 이깁니다. 이미 지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개개인이 잘못하고 잘못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통합의 시대로 가는 과제지 대통합을 말로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대통합은 무엇보다도 모두가 감동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민주적으로 가져갈 때만이 이긴 자도 승자요, 진 자도 승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이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고 평생을 바쳐서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국민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논리로도 그 어떠한 계산법으로도 이 제천 단양에서 과연 국민 시민들에게 동의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까도 질문한 것에 대한 중원부원입니다만은 저를 전략 공천했더라도 그날로 저는 기자회견합니다. 아닙니다. 국민 경선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한 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 표가 져서 한 표에 져서 탈락되더라도 이긴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저는 선언했을 것이고 이미 그러한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서재관 후보님께서 정말 이 지역에서 훌륭한 어른으로 저는 믿고 있는 분입니다. 경륜도 뛰어나고 또 많은 능력도 갖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기를 저는 갈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안 된다면 그분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대로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물어봐도 지금 이렇게 가서는 이길 수 없는 선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당이 결단을 하든 누가 결단을 하든 결단을 해서 어렵지만 익은 길을 밟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춧돌이 되고 저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시대를 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시대,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될 정말 헌법적 권리요 정말 정치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어려운 월요일날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떠한 길을 걷더라도 제 자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정도로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가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식 일정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를 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가지 듣고 또는 배우고 정리하는 부분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틈틈이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